안녕하세요. 김개미입니다. 2021년도가 오기 전에 미리 사놓으면 좋은 종목, 김개미 관심 종목에 추가적으로 새 종목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추가된 새 종목에 대해서 좀 먼저 보고 나서 채널에서 추천을 통해 함께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현재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릴 새 종목은 코오롱 인더, 휴비츠, 강남 제비스코입니다. 먼저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볼게요. 코오롱 인더의 현재 시가총액은 1조 1,000억 원이 조금 넘는 상황이고, 매출액은 이번 년에는 3조 9천억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년 1분기에는 SKC 코오롱 PI라는 회사의 지분 매각으로 인해 이익 반영으로 순이익이 이렇게 잘 나왔지만, 지속적인 사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수익성과는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순이익이 크게 나온 부분은 무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유보율 또한 1340%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걱정할 바는 없어 보입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자동차 소재, 타이어 코드 에어백, 그리고 정보 기술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필름, 패널 재료, 패션 쪽에서는 코오롱 스포츠 등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주력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주력 제품을 만들고 있는 모든 분야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분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코로나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는 실적 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성장성 면에서 봤을 때도 2021년도부터 수소차용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들을 생산하면서 수소차 시장 성장에 대해 직접적인 수혜까지 전망되고 있어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2017년도 12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3년간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점을 찍은 다음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선 밑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이번 9월달 들어와서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이렇게 주가의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주가가 이렇게 장기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했고 상승 추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와 있다는 점과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받은 영향에 대해서 회복세가 진행이 되면서 실적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하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휴비츠를 볼게요. 휴비츠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안과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보시면은 시가총액은 850억 정도 되는 상황이고 매출액은 700억에서 8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번 년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실적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660억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특히 이번 2분기에는 빅베스 단행으로 인해서 대폭 적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죠. 빅베스라는 것은 분기 이익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나서 가벼워진 재무제표를 통해서 향후 이익이 늘어나는 이익 변화를 통해 재무 개선을 하는 회계 전략입니다. 이번 2분기 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 비용 80억 원을 영업의 손실로 떨궈냈고 미지급 연차 수당 7억 원, 장기 재고 자산 평가 손실 7억 원, 인증비 지급 수수료 2억 원 등의 일회성 비용들을 이번 2분기에 한 번에 털어내면서 앞으로 향후에 이익 면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휴비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매출액 등도 굉장히 작게 나왔죠. 하지만 지금 실적 면에서 점점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실적도 함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2013년도에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7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장기 하락 추세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장기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지는 않았지만 장기 하락 추세선에서 아래로 이격을 어느 정도 벌리면서 현재는 이 하락 추세선으로 다시 수렴하는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주가가 7,400원대이므로 만약에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에 수렴하기 위해서 8,500원 정도 선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만으로 약 한 14%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으며, 만약에 이 하락 추세선을 추가적으로 상승 돌파한다면은 주가는 이 장기 하락 추세를 뚫고 상승 반전을 하면서 어디까지 상승이 이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다만 아직 이 휴비츠라는 종목은 장기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수렴을 다 한 후에 다시 한번 이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고 상승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강남 제비스코를 볼게요. 강남 제비스코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222억 정도 되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000억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적자로 나오면서 올해는 오히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비용 절감을 통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고 유보율 또한 8000%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서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자동차용 도료 소비가 줄어들면서 매출액 면에서는 굉장히 감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원재료 비용 절감에 따라서 수익성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강남 제비스코 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장기 하락을 이어오다가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지난달에 상승 돌파를 하고 나서 이번 달은 지난달 급등에 따른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길게 이어온 장기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주가 방향에 있어서 상승 반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으로도 보시면은 5년 전에 고가를 찍고 나서 이렇게 긴 장기 하락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이렇게 장기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주봉상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아래에서 보시면은 이번 저가를 찍는 과정에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동반되면서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 또한 2021년도에는 자동차 산업이나 이 회사의 제품이 많이 쓰여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이 되면서 이 회사의 실적도 같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 매집 개념으로 매수를 이어간다면은 내년에 들어서는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채널 주력 종목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종목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현재 채널 주력 종목은 총 20종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목들을 보기 전에 채널에 처음 오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설명드리자면, 저희 채널에서는 함께 투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할 매수입니다. 채널에서 함께하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항상 투자를 하실 때 한 번에 한 시점에 몰빵 또는 큰 비중을 투자하는 것은 차후에 주가가 하락으로 진행이 될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항상 투자에 있어서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분할 매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모든 주력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할 매수 틀을 만들어서 기계적으로 매매 접근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멀티캠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캠퍼스는 저희 채널에서 33,350원에 첫 분할 매수를 시작한 종목이죠. 첫 분할 매수 시점부터 조금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으로 꺾이면서 현재는 첫 분할 매수선 바로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하락이 이어지면서 두 번째 분할 매수선 아래까지 이어진다면 추가적으로 두 번째 분할 매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현재로서는 아직 대응할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전력을 볼게요. 한국전력은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하고 나서 아래로 바로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은 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대로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한 번의 분할 매수만으로
가져가는 셈이 되니까 10% 정도의 수익이 나면은 익절을 하고 나오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신도리코를 볼게요. 신도리코는 처음 분할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두 번째 분할 매수선 바로 위에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할 시점은 아니고, 만약에 오늘 장이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 분할 매수선 아래로 하락을 하면서 장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두 번째 분할 매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넥슨 타이어를 볼게요. 넥슨 타이어는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하고 나서 조금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이 분할 매수선 위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전력에서 봤던 것처럼 만약에 한 번에 분할 매수만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온다면은 익절을 하고 나오는 방향으로 대응을 할게요. 자, 다음은 광주 신세계를 볼게요. 광주 신세계도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분할 매수선 위로 주가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로서는 분할 매수선 바로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 첫 번째 분할 매수선 아래로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고 위에서 버티면서 주가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대응을 할 시점은 아니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그린푸드를 볼게요. 현대그린푸드는 현재 분할 매수선 아래로 주가가 하락이 조금 나오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기다렸다가 주가가 만약에 하락이 더 나오면서 이 두 번째 분할 매수선 아래로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롯데칠성인데, 롯데칠성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저희가 이번 주부터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다 많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분할 매수선 주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고 바로 상승이 이어진다면은 10% 이상의 수익권에서 익절을 통해 정리를 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첫 번째 분할 매수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을 할 시점은 아니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면서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익절을 통해 나오면 되는 거고, 하락이 나온다면은 계획한 대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홈쇼핑은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죠. 이 첫 번째 분할 매수 선에서 저는 매수를 한 상황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이미 이 낮은 가격대에서 채널에서 추천을 한번 했던 종목으로, 아마 이때 제가 추천했을 당시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아마 꽤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뒤늦게 매수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 시작점을 이때로 잡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GS홈쇼핑이에요. GS홈쇼핑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저가 부분에서 예전에 추천을 했었고, 이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때는 다른 종목들이 다 투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현재 이 분할 매수 시작점에서 매수를 시작을 했고, 현재는 이 분할 매수 시작점보다 주가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이 두 번째 분할 매수선 아래로 내려온다면 추가적으로 두 번째 분할 매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롯데하이마트예요.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그 회사에 있어서 도덕적인 부분에 이슈가 조금 발생을 하면서 댓글로 몇 분들께서 롯데하이마트가 현재 이렇게 회사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좀 부정적인 상황이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댓글은 조금 뒤늦게 봤어요. 오늘 조금 많이 바빴어가지고 뉴스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고, 이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투자를 조금 자제하는 면이 있는데, 일단 롯데하이마트 경우에는 저는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다행히도 오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죠. 일단은 지켜보면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첫 번째 분할 매수선 아래로 주가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하락이 나온다면은 계획대로 분할 매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하나손해보험은 제가 채널에서 추천을 드리고 나서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오면서, 만약에
제가 추천드렸을 당시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댓글로 한 분이 제 추천 영상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이제는 매도 시점을 조금 잡아봐야겠죠. 현재 이 정도 상승 추세선 위에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 수익률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이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는 흐름이 포착이 된다면은 그때는 욕심은 조금 자제하시고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겨서 나오시는 쪽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삼성화재를 볼게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하나손해보험과 같은 시점에서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는 다시 꺾여서 하락이 나오면서 애초에 매수를 시작했던 매수 시작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매수를 시작하고 나서 10% 정도 수익이 나면은 적절을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현재는 다시 매수 시작점으로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DB손해보험이에요. DB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하나손해보험과 삼성화재와 같은 시점에 추천 매수를 드렸는데 지금 하나손해보험과 삼성화재에 비해서 좀 약한 모습이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는 첫 번째 분할 매수 선과 두 번째 분할 매수 선 중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두 번째 분할 매수 선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분할 매수 계획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CJENM을 볼게요. CJENM도 현재는 첫 번째 분할 매수선 아래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첫 번째 분할 매수선으로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두 번째 분할 매수선 아래까지 내려왔다면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했겠지만 현재는 반등이 다시 나오면서 첫 번째 분할 매수선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은 분할 매수를 하는 쪽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채널 관심 종목 3종목을 추가를 했고 추가를 함으로써 현재 총 20종목을 채널의 주력 종목으로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도에 들어가서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천천히 분할 매수 계획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되도록 편안한 마음과 맑은 정신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하락에 항상 대비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투자에 있어서 항상 욕심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분할 매수로서 투자를 같이 이어가시면은 조금씩 수익을 내시면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주식 생각은 저 멀리 내려놓으시고 마음 편안하게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